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큰 상처로 남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60을 넘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아내와는 20살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시작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늘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고 저는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늘 활력을 주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반, 우리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서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 퇴근 후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식탁.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부모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보람찼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함께 손을 잡고 교문 앞에 서 있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모가 됐네. 그날 아내가 내게 건넸던 말은 책임감과 행복이 동시에 스며든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티고 웃으며 추억으로 바꿔낸 건 온전히 우리 부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신네 부부는 참 사이가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했고 저 역시 그 말이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건너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자라 제 앞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부쩍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생만 했으니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웃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맞이하며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보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았잖아.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취미 삼아 해볼까 해.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겠다고 하니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 옆에서 늘 희생만 하며 살아왔거든요. 친구들 모임도 자주 포기했고 자신을 꾸밀 시간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겠다고 하니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나도 좋아.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저는 아내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내가 취미를 통해 더 활력을 찾으면 우리 부부의 삶도 더욱 즐거워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그 운동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균열이 될 줄은요. 그저 평범한 취미 생활로 시작된 일이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동네 체육관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요가나 에어로빅 같은 걸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선택한 건 헬스장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더라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나쁠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운동을 다녀오면 얼굴이 한결 상쾌해졌고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연령대도 많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어. 저는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활기를 찾는 게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운동복을 새로 사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화장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니까 땀도 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려면 깔끔하게 해야지.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운동을 하고 돌아오던 아내가 점차 3시간, 4시간씩 걸려야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했어. 코치님이 운동법을 따로 알려주셔서 늦었어. 이야기만 들으면 합리적이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작은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아예 저녁 식사를 거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을 일인데 운동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고 그냥 간단히 빵 하나로 때웠다라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서운함에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 아내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아내가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런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의 줄어들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일상을 나누던 아내가 이제는 운동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보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휴대폰을 보며 미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묻자 아내는 당황한 듯 급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운동 관련 글 보고 있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체육관에서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괜히 시계를 자주 보게 되었고 귀가하는 시간과 표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시선이 아내에게 닿을 때면 아내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나만 감시하듯 봐. 나 그냥 운동 다니는 건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안이 현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그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벽시계는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혼자 저녁을 먹고 기다리던 저는 괜히 휴대폰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운동을 다녀온 사람의 상쾌한 기운보다는 알 수 없는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자연스럽게 묻자 아내는 잠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운동 끝나고 회원들이랑 식사 좀 했어. 별일 아니야.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제 아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아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초조했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생활 패턴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서는 시간은 점점 빨라졌고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옷차림 역시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운동복을 입는 수준을 넘어 젊은 사람들처럼 몸에 딱 붙는 레깅스와 화려한 운동화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화장대에는 예전엔 쓰지 않던 립스틱과 향수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변화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운동 중이라 전화를 놓쳤다고 했지만 제가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저녁 7시, 분명 운동이 끝났을 시간대였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정신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지. 아내는 태연하게 넘겼지만 제 마음은 이미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는 헬스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어 뒤따라 나가 창문 너머로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분명 체육관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운동하다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그날의 장면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를 지켜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내의 손끝, 누군가와 몰래 주고받는 듯한 미소, 늦어지는 귀가 시간. 모든 것이 하나의 의문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불안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무심코 놓여있던 아내의 휴대폰 화면이 켜진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와 낯간지러운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려줘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견딜 수 없는 의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는데 왜 낯설고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 걸까요?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짧은 메시지가 제 머릿속을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기다려줘요.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애써 합리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며 그 선을 넘은 감정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직접 추궁하기 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아내는 평소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헬스장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내 몇 분 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란히 걸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카페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웃음을 터뜨리고 종종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던 따뜻한 눈빛,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제 속에서 뭔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 믿음, 사랑,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의심이 아닌 확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변명처럼 운동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 중일 때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뒤적이지 않았을 텐데 이미 무너진 믿음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내는 제가 알던 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서 늘 지쳐있던 모습과는 달리 생기 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음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오늘 운동이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반드시 내 방식대로 답을 하리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은 제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보다 차가운 분노가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속였으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들이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너질 뿐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내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헬스장에 가는지, 몇 시에 귀가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작은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뒤따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 심지어는 차에 나란히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까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차분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복수의 그림자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거실에 몰래 설치한 작은 녹음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와 남자가 주고받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정한 목소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증거를 정리해 한 권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사진, 문자 캡처, 녹음 파일 요약,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제 손으로 만든 그 파일은 아내의 배신을 세상에 드러낼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식탁, 그러나 제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지. 제가 차분히 말을 꺼내자 아내는 잠시 놀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다 봤어? 그리고 이 증거들을 다 모아놨지? 제가 파일을 내밀자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파일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아내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를 이렇게 배신했으니 이제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지. 난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아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 위해 저는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빈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허무함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나는 끝까지 바보로 살진 않았구나.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묘한 안도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이 사라지고 빈자리만 남은 듯한 적막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문득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길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거짓과 배신 속에 살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찌르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가 살아온 삶의 일부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행복이 있었기에 지금의 배신이 더 깊게 다가왔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제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가정과 아내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나며 비워둔 시간을 대신 채우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하얀 종이에 먹을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제 편에 서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아내에게 상처를 돌려주긴 했지만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배신은 제 삶의 한 페이지일 뿐 제 인생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잊지 말아 주세요.